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수면장애뿐 아니라 우울증, 신경과민 및 공황이나 불안증 등의 증상은 너무나 흔한 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들로 고민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증상들에 사용하는 정신과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소개드리고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보면 약에 의존도가 생겨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또는 정신과 약물 치료를 하다 보니 먹는 약의 양이 자꾸 늘어나서 걱정이다. 약의 부작용인지 졸리고 기운도 없고 위장장애도 심해지는 것 같다. 기억력이나 인지력이 저하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정도가 대표적인 고민과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정신과 약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지식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하는 정신과 의사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정신과 약물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일부 정신과 의사들도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정신과 약물은 뇌에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혈중 약물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보통 한 2주에서 3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라도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감기나 작용 시간이 짧은 항불안제 등의 보조적인 약물도 간헐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 기간 충분히 약을 사용해서 증상을 개선시킨 후에 서서히 약을 줄이는 게 질병의 치료적인 면에서 좋다는 의미이고 이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흔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의 증상도 교과서에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약물 치료 기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서라도 일정 기간의 치료 후에 약을 줄이거나 끊으려고 할 때 금단 증상으로 더 힘들어 하시거나 약을 끊고 나서 불쑥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의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1년에서 2년 정도 약을 더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서에서 그리고 제약회사나 의사들이 권유하는 대로 신경안정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라는 의문은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감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의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브래기는 정신과 약을 통해서 얻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정신과 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만약에 많은 의사나 환자들이 제약회사의 설명만을 듣지 않고 현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정신과 약물의 다양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직면하게 된다면 약 처방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강조합니다. 닥터 브래기는 수많은 제약회사들의 법정 소송을 감정을 하면서 정신과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자주 접하게 되다 보니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되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라이 릴리라는 제약회사의 항우울제 프로작이 폭력이나 자살, 상해, 조증, 정신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의 소송도 있고요. 각성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뇌 조직이 수축이 되고 자살률이 증가하는데 특히 어린 시절에 각성제를 복용하면 성인이 되어서 코카인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내용의 소송 등도 소개를 했습니다. ADHD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는 각성제인 콘서타 같은 약들을 학생들이 집중력 강화 또는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음지에서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콘서타를 복용하는 중고등 학생들이나 그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외래에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을 치료할 때 약물 치료는 잘 하지 않고 주사 치료나 TMS 등의 물리 치료를 하는데, 이런 환자분들의 대다수가 신경안정제, 수면유도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잘 조절이 안 되어서 내원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치료 과정에 이상하게도 이런 약들을 오랜 기간 많이 드신 분들은 치료가 더 오래 걸리고 치료 자체도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증상은 더 심해도 정신과 약물을 오랜 기간 드시지 않은 분들이 치료에 더 반응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체 밖에서 공급되는 약물로 인해 우리 인체는 스스로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바이오 피드백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약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바이오 피드백 기능을 더 잘 회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료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약을 끊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신과 약물을 오래 복용하면 단약을 할 때 금단 증상이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나는 큰 마음 먹고 뚝 끊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치료 경과에 맞춰서 약을 조절하면서 줄여나가고 서서히 끊어 나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과 약물 말고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영양분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떨림이 있을 때 흔히 마그네슘을 많이 사서 드시잖아요. 이 마그네슘과 칼슘은 천연의 진정제 또는 항스트레스 무기질이라고 표현될 만큼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일일 권장량은 성인 남자는 350mg, 여자는 280mg 정도인데, 시금치, 아보카도, 해조류, 너트류에 마그네슘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니까 신경이 예민하고 안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음식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